있었답니다. 볼. 공. 공정, 냉정. 제가 해볼까요? 켜주시고. 공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배구공이 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봐. 맨날 싸대기 맞는다? 젠장. 딱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옆에 있던 축구공이 야 너 그래도 괜찮네. 난 맨날 발로 까요. 진흙탕에다 갖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랬더니 탁구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보단 낫지. 난 맨날 밥주걱 같은 거로 때리고 깎이고 돌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랬더니 야구공이 그렇게 이 어린 것들 같으니라고. 니들 몽둥이로 매일 맞아봤어. 난 실밥도 터준다고. 이 말을 힘없이 듣고 있던 공 하나가 아주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공들이 조용해졌답니다. 골프공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들 새몽댕이로 가져갔어요. 왜 공 얘기를 했냐면요. 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그런 겁니다. 공들은 본래 되게 좋아하잖아요. 운동할 때.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이 맞는 것처럼 맞기 시작했고 전화를 해도 피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결과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카오 가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손든 거예요. 근데 다인이만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어봤지. 다인아, 너는 천국 안 가고 싶어? 그랬더니 다인이가 씩씩하게 얘기해. 우리 엄마가요, 유치원 끝나면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저는요, 집으로 오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카오 갈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도 최고 매출, 그 지난달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번 달도 그렇고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 혼자 앉아있을 때는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떡하지? 다음 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불안과 두려움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수용이었습니다. 그렇지, 불안하지, 그렇지, 두렵지. 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쌓일 때 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요, 자기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하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 자신은 수용했고요. 제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을 수 있어. 솔직히 만취비가 1,500만 원이잖아요. 그 1,500만 원을 어디 가서 그 영업도 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정해야겠더라고요. 네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카오를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보다 더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왜요? 불안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잠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요,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사에 갔는데요, 여자 둘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직원한테 뭘 말을 하는데 직원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삼성에서 지난달에 How may I help you? 딱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칠레에서 온 2명의 여자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150만 원 매출해서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죠. 그게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 제가 노력해서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만큼 할 수 없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건 뭐냐면 마카오 끝날 때까지, 다음 도전까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저는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순간적인 전략,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 지난주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거기 와서 이제 180도를 팔아야 되잖아요. 친구들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저 어떻게 하냐면 목사, 목사로 알던 친구들이거든요. 고민을 했죠.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놀랄까 하다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이죠. 모임 일주일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5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사를 해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냈죠. 그리고서 그날 4시에 모이면 지난주 토요일날 4시요.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제가 늦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부러 30분을 늦었습니다. 궁금하면 지들이 궁금하지 제가 궁금합니다. 문자가 오더라고요. 4시 25분쯤 언제 오니? 라고. 도착 딱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친구들이 쭉 앉아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고 지들이 막 하는데 제가 들어왔으니까 봤는데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그날이요. 샘플로 받은 180도 있지 않습니까? 갈바니까지 다 부은 거죠.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그것도 전략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이 야, 너 얼굴 왜 그래? 좋은 거 써서 그래. 친구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명씨가 얼굴이 살찐 것 같아요. 그래. 살찐 게 아니라 탄력이 들어가서 그래요. 너무 낯선 거죠, 친구들이. 그러고서 이제 지들 막 얘기하는데 얘기하기 좋습니다.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들이 궁금해지니까 너 도대체 뭘 새롭게 시작한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얘기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 사장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가서 받고 왔죠. 받고 들어왔더니 또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해요.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기 좋습니다. 지들 할 얘기 끝나더니 야 아까 하는 얘기 맞아요. 또 했습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께서 또 전화를 하셨는데 야 미안 나 전화 받고 올게. 스폰서하고 통화하고 왔죠. 맥이 끊기면 지들 얘기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두는 겁니다. 궁금하면 지들이 궁금하지. 막 얘기하다 다 얘기하고 나서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수키 한다고 하면서요. 나 괴롭혔으니까 둘 다 승리하자. 니들도 윈하고 나도 윈하자. 니들 얼굴 싹 바꿔줄게. 그리고 나도 개업했으니까 니들이 도와줘. 그 자리에서 네 블럭 예약받고 다 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단기적인 전략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요. 순간적인 전략을 씁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저는 7대3의 법칙을 항상 지킵니다. 이 사람이 7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건드리고 막 그러죠. 그리고 저는 3을 얘기합니다. 7대3. 근데 3을 얘기할 때 내 상대방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면 딱 멈춥니다. 저는. 얘기하게 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만 잡아서요.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항상 가치 전달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누스킨의 제품의 가치가 어떤지. 그리고 좀 몇 개만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건 다 추천합니다.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고. 그리고 나서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하라. 이미 저는 가치를 다 전달했고요. 그래서 선택했을 때 얼마만큼 그들이 좋아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놀랍게도 이렇게 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들이 되게 놀라는 거죠. 장기적인 전략은요. 제가 이제 로드맵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팀헬트까지. 근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저는 세우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가장 친동생보다 더 친동생한테 후배가 있었죠. 제일 먼저 사업 전달했습니다. 그 친구가 작년입니다. 식당 스타트. 아이씨, 형 아니었으면 내가 나갔다. 형이니까 앉아있는 거야. 그 이후로 저한테 7개월 동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하죠. 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1년 뒤에 보고 2년 뒤에 보자. 네가 어떻게 바뀌나. 정확하게 지난 2월 달에 전화가 왔더니 형 어떻게 지내? 야 잘 지내지? 대화하다.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알아? 자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밥 먹으러 나와. 그래서 이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지난달 가서 봤죠.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 강의 보내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라 하고 듣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도요. 곧바로 잡을 사람 제가 지금 2명 LOI가 들어갔거든요. 금방 잡을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갈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획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저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계획 세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획을 안 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해서 안 되더라도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행.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야 될 사람이 있죠. 제가 본래 오늘 계획은요. 2시에 PPT를 쫙 만들어서 멋지게 하고서 4시에 집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 와서 이거 나누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저 해독 4명이 들어가신 분인데 갑자기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거기까지 40분이거든요. 수유리까지 가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민되는 거죠. PPT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갈게요 하고 간 거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소개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 계신데 현대산업개발 과장님이 와 계신데 친구를 데리고 와서 2분 다 쓰시는 분이에요. 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갈게요 하고 와서 또 본 겁니다.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급해서 빨리 나오고 있는데 지나가는 청년아를 만난 거죠. 저 있던 얼굴에 앞에 토피가 다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쓰라고 안 썼는데 만나자마자 딱 붙잡고 어때? 지금 바디만 써야 NS 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한테 듣기는 날씨가 시원해서 좋아졌지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써서. 네 얼굴 봐봐. 너는 20대 후반, 나는 50대. 누구 피부가 더 좋아? 저요. 내일 보자 라고 해서 내일 4시에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린 거냐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주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야 할 때가 있으면 밤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 사람이 저를 거절해도요 그냥 갑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인데요. 같이 한 번만 해볼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 후 낙심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거든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근데 이것에 대한 반응은 다 다르죠. 낙심이 있고 뒤로 물러서고 동물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 극복하려고 합니다. 거절 당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저는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존재와 제가 처한 상황을 구별합니다. 그들이 저를 거절해도요 제 가치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만 나가고 하나도 안 나가도요 그 상황이 저의 가치를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짜리 뿌렸거든요. 땅바닥에 던져가지고 제가 밟았어요. 그럼 그 종이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5만 원. 똑같이 5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거절해도요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저거든요. 저의 가치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이 딱 적용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봤는데 인내도 쓴데요 열매도 쓸 때도 진짜 많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공부할 때 너 지금 고생하면 달아. 안 그렇더라고요. 이만큼 살아보니까 지질이 인내하면서 쓰게 살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더 쓴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누스키는 확실하더라고요. 인내는 쓰는데 열매는 달더라고요. 마카오 가겠습니다.